자, 이어서 319 아가멤논이 나오는 이 일리아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9 막벌 거행 159행을 보면요. 그리하여 목이 우뚝한 수많은 말들이 나무랄 데 없는 마부들을 읽고 사운트의 한 길을 따라 큰 길을 한 길이라고 해요. 한자라고 하는 게 큰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자. 이거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한자가 아니고 중국말이 아니고 큰 길을 따라 한 길을 따라 한대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말입니다. 빈 전차만 덜커덕거리고 끌고 갔으니 마부들은 그들의 아내보들보다는 독수리들에게 더 반가운 사람이 되어 대지 위에 누운 것이다. 독수리들에게 더 반갑다는 건 뭐야? 죽어가지고 지금 공중새들의 먹잇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내들보다는 아내들은 전쟁이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독수리들에게 더 반가운 사람이 되어 대지 위에 누운 것이다. 그러나 헥토르는 제우스가 날아다니는 무기들과 먼지와 살육과 피와 그 소음의 와중에서 끌어냈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다나우스 백성들을 격려하며 맹렬히 추격했다. 그래서 트로이인들은 들판 가운데 가로질러 먼 옛날 다르다노스의 아들인 일로스의 무덤을 지나고 옆을 지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죠? 또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 도시를 향해 나타나. 이게 이제 지중해 많이 있는 식물인데요. 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에도 많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했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있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무적의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함을 지르며 추격을 계속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스카이아의 문과 참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앞서 가던 자들이 그곳에 멈춰서서 뒤따르던 자들을 기다렸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중 일부는 아직도 들판 가운데를 지나 달아나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 사자의 습격을 받고 도망치는 소떼처럼 다른 소들은 모두 달아났으나 그중 한 마리만은 갑작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했으니 사자는 강한 이빨로 먼저 목을 물어 바스러뜨린 다음 피와 내장을 모조리 먹어치운다 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고도 생생한 메타포. 그래서 이게 이제 은유법일 수가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전쟁에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먹이사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이걸 이제 진화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생태계의 원리가 이제 보통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놈 먹히는 놈 관계.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그렇게 각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죠. 세상은 못 믿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하는 거.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 같다. 이제 좀 성악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성부의 세계다, 냉혹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꼭 그처럼 아트레우스의 아들 통치자 아가멤논은 그들을 추격하며 맨 뒤에 처진 자를 잇따라 죽였고, 이제 막 아가멤논 활약을 하고 있죠. 제목에 못지않게, 그죠? 아가멤논의 무훈이라, 무술을 통한 공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달아나기만 했다. 이렇듯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선두에서 창을 들고 좌충우돌하니 말이죠. 좌충우돌이라고 하면 뭡니까? 왼쪽으로 충돌하고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이런 게 맹활약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빗대서 하는 한국 그 비유법 중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말이죠. 그죠? 혼자서 다 한다. 예를 들어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투수로는 상대 공격을 막아버리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쳐버리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만능이라고 그러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자, 그의 손에 전차에서 나동거라져 엎어지거나 자빠지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아주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막 도시와 가파른 성벽 밑으로 다가서려는 순간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가 두 손에 번개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샘이라는 거는 조그만 연못을 말하네. 샘이 많은 이대산의 꼭대기에 가 앉더니 황금날개 에리스를 보내 말을 전하게 했다. 날랜 이리스야, 얼른 가서 헥토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이 선두 대열에서 날뛰며 전사의
대열을 도륙하는 것을 그가 보는 동안에는 그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다른 백성들을 시켜 격렬한 전투에서 적군과 맞서 싸우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마가멤눈의 창에 맞거나 화살에 부상당해 전차에 오르면 그때는 내가 그에게 힘을 주어 적군을 도륙, 슬랩터, 버처라고 하는 말이죠. 버처. 자, 이것도 동물을 두드려 잡는 거죠. 소 같은 걸 갖다가 예? 팔기 위해서 몽둥이 같은 걸 이미 죽어 있는데 팔라고 하는 거 이거 탁탁 치는 거 버처.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면 버처. 이게 이제 육식업자죠, 그죠? 우리 말하는 이제 뭐라냐 푸죽간 사람인데 버처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직업이 귀천이었어가지고 돈벌이도 잘 되는 직업인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하대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걸 갖다가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육식업자들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사람들. 자, 도륙해 하리라. 그가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들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해가 지고 신성한 어둠이 다가올 때까지 이렇게 말하자 바람처럼 날랜 이리스는 거역하지 않고 이대산에서 신성한 일리오스로 내려갔다. 그녀는 현명한 프리아모스의 아들 고귀한 헥토르가 말들과 튼튼하게 만든 전차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젠 이리스가 가까이 다가서서 말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여, 지혜가 제우스 못지않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 아버지 제우스께서 나를 보내 그대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다.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이 선두대열의 날, 이 선봉장이죠. 선두대열. 전사의 대열을 도륙하는 것을 그대가 보는 동안에는 그대 자신은 전투에서 물러서고 대신 백성들을 시켜 격렬한 전투에서 적군과 맞서 싸우게 하라. 이게 이제 제우스가 전달한 지령이다. 하나 그가 창에 맞거나 화살에 부상당해 전차에 오르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대에게 힘을 주어 적군을 도륙해 하실 것이다. 그대가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해가 지고 신성한 어둠이 다가올 때까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이스가 이제 떠나갑니다. 여신이란 말이에요. 헥토르는 무구두를 갖춘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두 자루의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고 온 진중을 두루 다니며 싸우도록 격려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혼전을 불러요. 이게 적이 막 지금 활약하고 있으니까 수비를 하고 있는 이 트로이 군대가 혹시라도 용기를 잃었을까봐 돌아다니면서 이제 독려하고 있는 거. 이게 갖다 독려라고 그래요. 독려. 전쟁을 잘해서 사기를 북돋우는 걸 격려보단 독려라고 해요. 독려하다. 격려 있고 독려 있고 장려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거 구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군인들에겐 독려하는 게 독려. 자, 322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가서 아카이오이족과 맞섰고 한편 아르고스인들도 전열을 가다듬었다 하면요. 그리하여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은 서로 맞섰다는 팽팽합니다. 막 밀고 밀리는 이 명성부 접전.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갖다 살아오면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우리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 경험 같은 잘 없으니까 스포츠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스포츠를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 스포츠를 실제로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여러 다양한 종목들에서 스포츠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잘 없지요. 만약에 코로나 없었으면 뭐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수많은 명성부들을
꼬박꼬박 뭐 하루에도 몇 경기씩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는데 이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실력 차이 많이 나는 건 절대로 안 보죠. 우승 재미로 봅니다. 그죠? 근데 거의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 정말 감질만 나요. 이게 잠 오는 걸 참아가면서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재밌는 게 많은데 빨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서 스포츠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아니면 실제로 하면서 그런 날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명성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해 주소서 218행을 보게 되면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시는 무사 여신들이여 트로이와 이름난 동맹군들 중에서 맨 먼저 아가멤논과 맞서 싸운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아가멤논이 지금 막판에 몰리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아가멤논 때문에 이제 트로이가 힘이 많이 잃어버려요.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가멤논 누가 한번 가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테노르의 아들 이피다마스다 하는 거죠. 자, 이피다마스가 나오고 그래갖고 이 사람에 대한 그 개인적인 소개도 나오고 일리아드가 이름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다는 게 아가멤논하고 대전했다는 거죠. 231행에 두 사람이 마주 달려가 서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말 타고는 잘 하지 않고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서로를 멀리서 예를 들어서 500m, 1km 멀리서 서로 괌 지르고 얘기하다가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달려오면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칼싸움, 창싸움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동양에서는 이런 게 잘 없고 말 타고 우리가 동양에서 볼 수 있는 두 나라 아닙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옛날 얘기를 보면 일기토라고 그래서 1대1로 말 타고 막 착착착 하는데 삼국지 보면 6시간을 했는데 승부가 안 나고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6시간 하면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해. 한 5,000번, 6,000번 할 거 아니에요.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이 정도 할 정도로 팔에 힘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 그래서 지금 아가멤논하고 이 트로이의 대표로 이피다마스가 나타나서 1대1 그 무예를 지금 겨루고 있다는 거죠. 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빗맞춰 창이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으나 이피다마스는 아가멤논의 가슴바지 및 혁대를 찌르고 나서 자, 가슴을 이렇게 딱 보호해주는 이 갑옷이 있죠. 그죠? 이걸 갖다 묶어놓으면 혁대죠. 이걸 갖다 푹 찔렀다는 건 여기 찔린 거예요. 아가멤논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무거운 손을 믿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다. 그죠? 찌르고 확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쑥그 뭡니까 무기가 아가멤논 뭡니까 몸속에 깊이 들어가라고 그죠? 그렇지만은 찔리긴 찔렸는데 혁대를 못 뚫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죠? 예. 그래도 그는 번쩍이는 혁대를 뚫지 못했으니 그러기 훨씬 앞서 창 끝이 은에다 납처럼 구부러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그의 창을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가멤논의 손으로 잡고는 사자처럼 맹렬한 기세로 이 창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찔린 채로 잡고. 예, 그래가지고 그의 손에서 빼앗은 뒤 칼로 어떻게 돼요? 그의 목을 쳐서 사지를 풀. 부상당하고도 역전해서 적을 제압해버려. 사지를 풀었다는 건 이 아랫도리가 전부 풀리도록 힘이 쫙 이랬던 건 한번 찔리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하여 그는 가엾게도 결혼한 아내 곁을 멀리 떠나 도성의 백성들을 돕다가 그곳에 쓰러져 청동의 잠을 자게 된 것이다.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왜 그는 재미도 못 보고 구원 선물만 잔뜩 주었으니 그는 먼저 소 100마리를 주었고 다음엔 쓸 수 없이 많이 갖고 있던 염소와 양을 합쳐 1000마리를 주기로 약속한. 자, 이 사람이 신혼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이티다만 신혼인데 전쟁 나서 출전을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람도 없이라는 말을 재미도 못 보고 구원 선물만 결혼하면 옛날에는 신부집에 대가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미 못 본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
알 수가 없는데 육체적인 재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에 주는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행복. 맛도 못 보고 못다 핀 꽃 한 송이에다가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렸다. 구혼 선물이다. 구혼 선물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걸 갖다 구혼 선물. 한국에서는 이거 함이라고 그래요. 함. 근데 신부가 신랑한테 주는 걸 뭐예요? 지참금이죠. 제가 뭐 설명은 예전에 한 것 같은데 도울이라 그러고 밑기프트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신부가 결혼할 시댁에 갖고 가는 거 재정적인 거 이걸 도울이라 지참금이라 지참금. 지참금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걸 구혼 선물이라. 우리나라는 함 사세요 하면서 함에다가 함이라고 나무로 된 상자죠. 거기다가 신부 집에 갖다 주는 신부에게 필요한 보석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값비싼 이 결혼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거. 요즘에는 여기 주로 보석을 많이 넣죠. 금은방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뭐 이래가 몇 개 사갖고 집어넣고 또 뭐 돈 좀 되면은 뭐 돈 되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함에다 집어넣어서 갖다 줘.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당신 집에 이 딸을 갖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간다. 옛날부터 있던 게 우리나라는 함이라고 해요. 함을 이제 누가 메고 가느냐? 요새는 함 같은 게 번거롭다고 해서 하질 않아요. 없애버려. 옛날에는 함을 하면은 오리지널 하면 이제 신랑 친구들이 메고 가는 거거든요. 그 집 신부집 앞에 가서 주로 가는데 절대로 그냥 안 주고 충분히 돈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한 발짝 할 때마다 뭐 1,000원, 2,000원, 만원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없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나면 한 100만 원 정도 번다고 봐야죠. 신랑 친구 몇 명 가갖고 이제 충분히 술값하고도 남는 돈을 받아갖고 오고 그 대신 뭘 줍니까? 그보다 100배, 1000배 비싼 함을 주는 함 안에는 값비싼 것들이 다 공짜로 줄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의 미풍 양속인데 이게 이제 함을 줘도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몇 번 건너뛰면서 뭐 재미 좀 붙였다가 적당히 줘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안 주겠죠, 그죠? 그래갖고 뭐 엄청난 돈을 갖다 받기 전까지는 안 주고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생기죠.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이게 없어져. 시끄럽기도 하고 옆집에 막 시끄럽잖아요. 막 떠들고 함사시오 하고 해갖고 완전히 그 찌릉찌릉 나는 소리 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걸 누가 마주든 농경사회에서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저 한부에 따닥따닥 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함사시오 하다가 다 쫓겨나 버려요. 예. 그래서 구원 선물이다 그런 것이다. 함을 이제 팔러 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함진앱이라고 그러죠. 함을 진 사람이다. 근데 아버지라는 함진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앱이라고 함진 앱이라 함진 앱이 함을 주러 가는 사람. 이제 당사자가 가도 되는데 당사자는 재미없기 때문에 남이 가거든요. 친구들이 간다면 함진 앱이라 함진 앱이 나가시오 길을 비켜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게 옛날에. 자 그래서 이런 구원 선물만 주고 얘는 그냥 아가멤논한테 그게 돼버렸다는 거죠. 전쟁에 희생이 돼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 코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그러나 이때 전사들 중에서도 이름 높은 코온이 그를 보았다. 코온은 안테노르의 맏아들로 아우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것을 보자. 그 크나큰 슬픔이 그의 두 눈을 덮었다. 그죠? 자기 아우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창을 들고 고귀한 아가멤논의 눈에 띄지 않게 옆으로 다가가서 그의 팔꿈치 및 팔뚝 한가운데를 찔렀다.
아가멤논이 또 찔립니다. 그리하여 번쩍이는 창의 끝이 똑바로 뚫고 들어가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는 전투와 전쟁을 그만두려 하지 않고 바람이 길러준 창을 들고 코온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코온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아우 이피다마스의 발을 잡고 열심히 끌고 가며 자기 편 장수들에게 큰 소리로 구원을 칭했다. 그가 무리들 사이로 시신을 끌고 가는데 아가멤논이 청동날이 박힌 창으로 배가 불룩한 방패 밑을 찔러 그의 사지를 풀고는 죽인다는 말이죠. 가까이 다가가서 이피다마스 위에 그의 목을 쳐서 떨어뜨렸다. 목을 쳐서 떨어뜨려버렸어요. 잔인하게 나오죠. 그리하여 안테노르의 두 아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의 손에 운명을 다 채우고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 한편 아가멤논은 창과 칼과 큰 돌로 닥치는 대로 치며 다른 전사의 대열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러나 그것도 상처에서 아직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는 동안이고 마침내 상처가 아물고 피가 먹기 시작하자 격렬한 고통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용기를 엄습하니 마치 쓰라린 화살이 해산하는 여인을 엄습할 때와 같았다. 꼭 그처럼 격렬한 고통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용기를 엄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통한 마음, 비통하다는 슬픈 마음을 말하는데요. 전차에 뛰어올라 속이 빈 함선들 쪽으로 말을 몰도록 마부에게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나오스 백성들을 향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지휘자들과 보호자들이여, 조언자 제우스께서 트로이인들과 종일토록 싸우는 것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 그대들이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들에서 무시무시한 혼전을 물리치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마부가 속이 빈 함선들을 향해 갈기도 고운 말들을 채찍으로 모니 말들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듯이 달렸다. 그리고 부상당한 왕을 싸움터에서 멀리 실어가는 말들의 가슴은 거품으로 덮였고 아랫도리는 먼지에 더럽혀졌다. 그리고 이제 헥토르가 아가멤논 떠나는 걸 보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작전들을 해야 되니까 아가멤논하고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군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트로이와 리키아인들과 접전에 능한 다르다니에인들이여 사나이답게 행동하시오. 친구들이여 열화 같은 투지를 다지시오. 가장 용감한 자는 물러갔고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는 내게 큰 명성을 주셨어. 자, 그대들은 통발급의 말들을 강력한 다나오스 백성들을 향해 곧장 몰도록 하시오.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말로 그는 각자의 힘과 용기를 북돋웠다 하고 이제 얘기해. 마치 이제 비유법을 쓰고 있는데요. 사냥꾼이 흰이빨에 개떼를 부추겨 야생의 수퇴지라는 수돼지인데 이제 수가 강하게 뒷바람을 갖다가 격음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이 격음한 현상이라 수퇴지가 되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male pig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돼지 이 말이죠. 남자 돼지. 그러면 암돼지는 뭐야? 이게 또 암이 돼지하고 결합이 돼갖고 격음한 현상이라 암퇴지. 이 두 개는 수퇴지, 암퇴지다. 개도 그죠. 수개라 그러죠. 수개라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음 현상인데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살아보면 아, 이 발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야, 저기 수개가 간다 이래야지 수개가 간다 이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수개. 그러니까 남자 개고 그죠? 숫돼지 이러면 수퇴지가 된단 말입니다. 격음화가 다 일어나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암깨는 그 암캐라고 그러죠. 암캐. 전부 격음화가 일어납니다. 격음화. 격음화가 이렇게.
꼭 그처럼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살인마 아레스와 같이 기상이 넘넘한 트로이인들을 부추겨 아카이오이족에게 덤벼들게 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사기 충천하여 선두대열 사이로 돌아다니며 싸움터에 뛰어드니 그 모습은 갑자기 내리덮쳐 보랏빛 바다를 뒤흔들어 놓는 세찬 폭풍 같았다. 제우스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에게 영광을 내렸을 때에 그가 맨 먼저 죽인 자는 누구이며 맨 나중에 죽인 자는 누구인가? 그는 먼저 하고 이제 누구 죽인 거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한 다음에 이제 305행으로 그 밑에 가면 그가 군사들을 죽이니 그 모습은 날씨를 개게 하는 맑게 하는 말이죠. 남풍의 구름을 서풍이 세찬 폭풍으로 쳐서 사방으로 쫓아버릴 때와 같았다. 그럴 때면 큰 물결이 잇따라 굴러가고 멀리 떠돌아다니는 바람의 기세에 거품이 하늘 높이 흩날린다. 꼭 그처럼 수많은 백성들의 머리가 헥토르의 손에 쓰러졌다. 자, 추풍 낙엽이다 하면은 가을 바람에 뭐가 떨어져? 이파리가 떨어지는 게 추풍 낙엽. 추풍 낙엽 언제 쓰냐면요. 전쟁할 때 이제 특히 재래식 전쟁인데 칼을 창으로 하던 전쟁,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뛰어난 무예를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나가면서 막 적병을 갖다가 마구 쓰러뜨려요. 마치 뭡니까? 낫질하듯이 벌초하듯이 막 쓰러뜨리잖아요. 그죠? 풀베듯이. 그럼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이게 메타포거든요. 무술이 뛰어날 때 그걸 비유하는 말이죠. 추풍 낙엽이다. 가을 바람에 이파리가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추풍 낙엽이다. 이제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표현 추풍 낙엽이다. 이 알아야 됩니다. 추풍 낙엽 정도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쓰니까 좀 잘 안 나오는데 추풍 낙엽이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추풍 낙엽이다. 가을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가을쯤 되면 나무 이파리가 힘을 많이 떨어져요. 바람을 세게 불고 가니까 낙엽이 뚝 떨어져요. 자연의 변화죠. 뚝 떨어지면 가을이 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겨울이구나. 이러죠. 추풍 낙엽이다. 그래야 파멸이 시작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아카이오이족은 함선들 사이로 쫓겨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나 이때 오디세우스가 튀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불렀다. 튀데우스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는 열화 같은 투지를 입고 있는 것이요. 자 친구여 이 말이죠. 이리 와서 내 곁에 서시오.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가 함선들을 탈취하는 날에는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에게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내 기꺼이 버티고 서서 견뎌보겠소. 하지만 우리 도움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요.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께서 우리보다는 트로이인들에게 승리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니 말이요. 자꾸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신적인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두려워하는 해석이 굉장히 그래서 이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조금 신의 개입을 자꾸 쓰기 때문에 이제 현대 역사가들이 이걸 굉장히 믿기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키디드에서 이걸 많이 탈피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디바인 인터벤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아니다. 헤로도투스만 하더라도 이걸 좀 쓰거든. 신의 개입이라는데 역사서술에서 이런 믿기 힘든 비상식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의 개입이라는데요. 이거를 배제하는 거죠. 이걸 배제했던 사람이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썼던 투키디데스, 기원전 4세기 사람인데요. 이 디바인 인터벤션이라는데요. 역사에 신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처럼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Divine Intervention이라는 거예요. Divine Intervention. 신의 개입을 자꾸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뭐 일리아드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신의 얘기처럼 보여요. 그러다 인간 얘기 좀 나오다가 이래 되면. 이렇게 말하고 그는 320평에 팀브라이오스의 왼쪽 가슴을 창으로 맞춰 그를 전차에서 땅 위로 밀어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팀브라이오스 왕의 신과 같은 시종인 몰리온을 그렇게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싸우기를 멈춘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닥치는 대로 유린하니 마치 멧돼지 두 마리가 사기 충천하여 사냥꾼 무리 속으로 뛰어들 때와 같았다. 꼭 그처럼 두 사람은 돌아서서 트로야인들을 죽였고 그동안 아카이오이족은 교기한 헥토로에게 쫓기다가 다행히 숨을 돌렸다. 이때 두 사람은 전차 한 대를 빼앗고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용감한 두 전사를 죽였는데 이들은 둘 다 페르코테 사람 메롭스의 아들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롭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그 401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단조로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하여 이름난 창수인 오디세우스만 혼자 남고 그의 곁에 이제 아르고스인은 한 명도 없었으니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전세가 이제 불리해져가지고 이제 트로이가 반격을 해갖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에서 밀리게 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오디세우스 혼자 남게 되죠. 그래서 그는 침통하게 자신의 고매한 마음을 향해 말했다. 어떻게 돼요? 아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군사들 앞에서 겁을 먹고 달아난다면 큰 불행이다. 그렇다고 혼자 버티다가 붙잡히는 날에는 더욱 참담할 것이다. 다른 다나오스 백성들은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모두 쫓아버렸으니 하지만 내가 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싸움터에서 도망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고 전투에서 얻뜸 가는 자는 맞든 마치든 완강히 버텨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방패를 든 트로이아인들의 대열들이 다가와 그를 가운데로 몰아넣었으나 이는 스스로 파멸을 에워싼 꼴이 되었다. 마치 개떼와 건장한 젊은이들이 멧돼지를 에워싸고 덤벼들 때와 같이 멧돼지가 구부정한 두 턱 사이로 흰 어민니를 이빨이죠. 갈며 우거진 숲풀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사방에서 덤벼드니 멧돼지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뒤 멧돼지가 무서워도 그들은 즉시 대항하기 시작한다. 꼭 그처럼 이때 트로이인들은 제우스의 사랑받는 오디세우스를 에워싸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그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먼저 나무랄 데 없는 데이오피테스에게 덤벼들어 그의 어깨를 내리찔렀고 다음은 토온과 엔노모스를 죽였다. 그 다음에 그는 케르시다마스가 전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배가 불룩한 방패 밑으로 그의 배꼽을 창으로 찔렀다. 그러자 이자는 먼지 속에 쓰러지며 손바닥으로 대지를 움켜쥐었다. 이들은 내버려 둔 채 이번에는 오디세우스와 히파소스의 아들 카롭스를 창으로 찌르니 이자는 재산이 많은 소코스의 친형이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전사인 소코스가 형을 구하러 달려와
곁에 바짝 다가서며 오디세우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오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강계와 노고에 물리지 않는 자여. 강계, 노고. 그러니까 강계라고 하는 뛰어난 지략을 세우는 밀리터리 스트러티지를 말하는 거죠. 노고라고 하는 힘써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노력과 이 지능이 함께 같이 되어 있는 이 오디세우스의 전형적인 지혜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이야말로 그대가 히파소스의 용감한 아들들을 둘 다 죽이고 그들의 무구들을 벗겼다고 자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대가 내 창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리라. 자, 여기까지 432행까지 이번 학기에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다 지났고,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당국대학교의 명절 읽기의 오후반, 그러니까 이게 36분반인가요? 통째로 봤을 때. 제 수업에서는 이제 오전 오후반에 있는데, 교재를 일리아드로 써가지고 한 학기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장 수업을 못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일방통행으로 수업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에서 오리지널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장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자, 이제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학기를 대비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